1968년 5월 18일 경북 안동의 문화극장 앞에서 별안간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. 당시 시간은 밤 10시 반, 마지막 영화 상영이 끝나고 400여 명이 쏟아져 나오던 때였는데요.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과 도망치고 밀치느라 아수라장이 된 극장 앞.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고 44명이 다쳤습니다. 한 생존자는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는데요. 이 폭발음의 정체는 바로 한 군인이 던진 수류탄이었습니다. 도대체 어떤 사연이 군인을 테러범으로 만든 걸까요? 오늘 사건연구소는 극장 앞에 떨어진 수류탄, 한 군인의 폭주를 분석해봅니다. 자, 제가 오늘 이 사건은 예전에 한번 그 책에서 읽었습니다. 그래서 야, 정말 옛날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구나. 진짜 기가 찼던 기억이 나는데, 자, 이번 사건이 말이죠. 정말 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. 그냥 도심 한복판에서 극장 앞에서 수류탄이 펑 터졌어요. 네, 이 극장이 1968년 당시로서는 굉장히 대극장이던 곳이었거든요. 안동의 문화극장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당시 극장에서는 한국 영화인 복수의 마지막 회가 상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극장에는 이 영화를 보려는 관객들로 만원을 이뤘고 이 밤 10시 반쯤에 영화가 끝나니까 관객들이 우르르 출구로 몰려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때 술에 만취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던진 겁니다. 이 남성은 약 30초 간격으로 수류탄 2개를 던졌고요. 이 큰 폭발음과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쓰러졌고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4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중경상을 입었는데요. 이 극장에서 퇴장하던 관람객들이 혼비백산해서 이 비명과 함께 뛰어다니는 바람에 이 일대는 모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. 예, 앞서 이제 당시 사건 현장을 찍은 흑백 사진도 저렇게 나왔죠. 예전에는 뭐 정말 그냥 다 보여줬으니까요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근데 저 범인이 말이죠. 현역 군인이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남성은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육군하사 신영식이었습니다. 휴가를 나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일단 당시 순찰 중이던 형사가 목격을 합니다. 갑자기 쾅 하고 터지는 폭발음을 듣고 형사가 놀라서 봤더니 이 신영식이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비실비실 극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럼 당연히 체포를 해야겠죠. 체포를 하려고 다가가니까 신영식이 다시 오른쪽 주머니에 수류탄을 또 꺼냅니다. 아이고야. 내 앞에 그거 하면 다 터뜨려서 또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. 그래서 150m 정도 현장에서 떨어진 여인숙으로 저 신영식이 도망을 갔습니다. 형사는 혼자 힘으로는 좀 버거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동료 4명과 함께 이 신영식이 숨은 방을 포위했고 수류탄을 손에 든 채 이불에 기대어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신영식을 결국 체포하게 됩니다. 왜 저랬답니까? 이 사람의 법행 동기 스스로 얘기한 건요. 냉혹한 사회에 복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대 전에 교제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. 이게 60년대에 있었다는 거를 좀 감안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군 입대 전에 성매매 업소가 모여 있는 곳에서 구두 닦기를 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접대부 한 명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깊은 사이가 됐었고 교제를 했고 입대하고 나서 전방사단에 배치가 되는데 편지를 두 사람이 400여 통을 주고받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신영식에 따르면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. 그리고 배신당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. 아니, 교수님, 그 교수님은 이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? 네, 이 사건도 제가 좀 알고 있고 유사한 사건이 또 동대구역에서 또 있었던 그런 사건도 그렇군요.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의 어떤 배신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저렇게 뭐 무차별 테러를 한 건데 그러면 그 애인이 그 극장 앞에 있었던 건가요?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것이 그 여성이 없었어요. 그 여성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건 발생 10일 전에 바로 그 신영식이가 25일 동안의 정기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그 박 씨를 찾으려고 부산을 내려갔는데요. 예. 지금 같으면은 뭐 휴대폰 같은 게 있으니까 바로 연락이 됐겠지만은 부산 여기저기를 아주 미친 듯이 헤맸는데도 결국 그 박 씨를 찾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.
그래서 이제 14일 날 자기 고향이 상주인데 거기 가서 가족들을 한번 만나보고 다시 15일 날 일단 그 부대로 복귀를 해가지고 글쎄요 당시에 이제 그 이 수류탄이라든가 이런 폭발물 관리가 상당히 허술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고기를 잡는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심을 하고 동료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류탄을 갖다가 3발을 훔쳐 나왔다는 거죠.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까지 가져 나왔냐? 방독면도 가져 나오고 뭐 화이바 철선도 가져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박 씨를 찾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수류탄을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. 고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수류탄을 부대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짓을 한 겁니다. 야,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자, M1 사람들만 당한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애인에 대한 저주가 도대체 왜인지 사회에 대한 저주로 굴절이 된 건데요.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체포를 한 후에 할 일을 다 끝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회가 애인을 변절하게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. 또 이 범행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. 영화 관객들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유는 이 영화 제목이 복수여서 자신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극장 앞에 수류탄을 던진 거다.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. 아, 교수님, 이게 1968년이면 그러니까 무슨 이런 무차별 테러에 대한 어떤 이 범죄 행각에 대한 정의 같은 것도 이게 자리가 잡히지 않는 시대였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겠어요 당시에. 예? 그렇죠.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있었습니다. 그 군대에 오게 되면 그 당시 뭐 한 36개월 정도 군대를 오는 것이 이제 일반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기 여성 뭐 친구가 있다면 그게 끊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무장 군탈이라고 해서 총기 휴대 군탈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끔씩 있는 그런 시기였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기가 뭐 할 일을 다 해서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자기의 어떤 처지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여성이 자기를 갖다가 뭐 변심을 한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 김중배의 뭐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났단 말이냐 하는 이런 어떤 심파조의 이런 어떤 그 심리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어떤 복수를 그야말로 일반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수류탄을 던졌고 또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그 영화 제목이 복수 아니었습니까? 예. 그래서 그렇게 뭐 자기는 이렇게 맞췄다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. 예, 백 변호사님. 네. 근데 솔직히 뭐 애인이 진짜 실제로 변심을 했던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다 이해는 안 갑니다. 그러니까 사실 뭐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도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친구와 관계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신영식이 여자친구에 굉장히 의존을 해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일단 3살 때 아버지 여의고 그리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그리고 중학교 때 집을 나와서 이제 안동으로 와서 뭐 사창가에서 여관 종업원 구두 닦기 이런 일 하면서 돈이 좀 모이면 그걸 갖고 업소에 가서 다 탕진하고 그러다가 이 선술집 접대부인 이 애인 박양을 만나게 된 겁니다. 근데 지금 하사관 시험까지 치르고 입대를 한 거거든요. 이것도 역시 박양의 설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본인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박양이 쉽게 말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. 자, 근데 아까 그 흑백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. 자, 저게 이제 군사 재판에 회부됐을 때 사진인데 저 지금 블러를 친 여성, 신영식 뒤에 있는 저 여성이 바로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걸로 생각했던 박양입니다. 예? 아니 그 자기 혼자 착각을 만약에 정말 결별한 사이였다면 그 뭐 시쳇말로 잠수를 탔다면 재판에 나왔을 일도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이제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것이 2022년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죠. 휴대폰만 있으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박양이 사건 열흘 뒤에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나는 배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자기는 결혼해서 함께 살려고 부산 그 남포동에 사글세 2만 원짜리 방을 갖다가 얻어놓고 연락 오기만 기다렸는데 그게 연락이 안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자기는 변심한 게 아니라 수십 일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못 만났을 뿐이다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 씨가 사형을 면한다면 나중에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자기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그 여성이 뭐 좀 진정성 없게 얘기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. 이 진짜 얼마나 허망한 사건이고 허망한
진짜 이 희생입니까? 양 변호사님.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자료를 봤더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더라고요. 저는 이 사건에서 제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사건 발생 1시간 전에 이미 극장 앞에서 웬 군인이 수류탄을 손에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갔던 겁니다. 아하. 심지어 그 자리에 이 신 씨랑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구두학교 동료들까지도 그걸 봤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동료들한테 수류탄 보여주면서 이거 터뜨리면 50명 죽일 수 있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겁니다. 아니 아무리 68년이라고 해도 군인이 수류탄을 들고 있는데 그게 신고가 들어가는데 외면을 했다? 이게 무슨 그냥 술 취한 사람의 행패로 보기에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. 결국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담당 관할 파출소 그때는 파출소니까 파출소 순경이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. 예, 이게 더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드리면 어떤 여관 주인 여주인분이 최초로 신고를 했는데 이 최초 신고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그 여관 주인을 구속시켜 버립니다. 이걸 이 신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은폐하려고. 그래서 그때 경찰서장이고 뭐고 다 면을 당했다는 거예요. 야, 참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제 군사 재판의 신형식이 회부가 됐습니다. 당연히 네. 뭐 사형이었겠죠? 네, 맞습니다. 신형식은 사형을 선고받았고요. 이 다음 해인 2월에도 이 대법원이 이 신형식에 대한 형을 확정을 했습니다. 당시 재판부는 이 신형식이 군부대의 불신을 초래했다. 이렇게 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로부터 약 5개월 뒤에 육군 부대 뒷산에서 총살형이 집행이 됐습니다. 아이고야. 아, 뭐 그렇죠. 그 군법을 네, 네, 위반하면 맞습니다. 총살형이 되죠. 그러니까 과거 일반 형법을 위반하면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는 거고 군법을 위반해서 군인 같은 경우 이제 총살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총살형에 처해지게 된 것이고요.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신형식이 나중에는 본인의 범행을 좀 후회했었는지 본인 희망에 따라서 형 집행 직후에 안구를 기증했습니다. 안구를 기증해서 두 실명 요사에게 이식하는 그런 수술까지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. 어찌 보면 본인의 오해로 생긴 그런 사고들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엔 후회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언뜻 들긴 합니다.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봤더니 마지막에 이제 신앙에 귀하면서 일단 자신의 어떤 신체 일부를 기증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답니다.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총살형이다 보니까 장기는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안구를 기증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 그 안구는 당시 이제 월남전 파병 용사들 중에 이제 눈을 다쳤던 분들한테 기증이 됐다고 하는데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. 글쎄요.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. 사실 1980년대 초기까지도 총기 휴대 군탈, 무장 군탈범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. 지금은 이제 뭐 사회가 많이 안정이 되고 또 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제 없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오해라든지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제 발생했던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러한 그 어떤 불행이다라고 이거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2022년에는 뭐 이런 일들이 저희가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한 5, 60년 전에 그 뭐 일이긴 하긴 하지만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지금 현재 그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